김보혁 기자, 오늘 그 공동사무소 폭파 어떻게 봐야 합니까? 3년 공들여 세워온 탑이 무너진 거죠. 남북이 함께 쌓아올린 자산 하나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건데요.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으로 그리고 4.27 정상회담 이전으로요. 남북관계가 갈등과 긴장의 시간으로 되돌아간 거죠. 네. 직접 방금 속보가 북한의 연락사무소 일반적 폭파, 강력한 유감, 또 청와대는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다. 그래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 북이 계속 상황 악화 조치 시에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NSC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용 실장이 했다고 하고요. 문 대통령도 가슴 한켠이 무너진 심정일 겁니다. 어제 6.15 20돌 기념사에서 두 정상이 만들어낸 성과 되돌리지 말자, 돌파구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명백한 거부 의사를 보인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에 가까이서 지켜본 문 대통령은 심지가 꽤 굳은 분입니다. 아마 실망만 하지 않고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할 것 같고요. 취임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수차례 평화올림픽을 역설을 했죠. 독일 퀘르버 재단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도요. 당시에 북한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을 때여서 혼자만 꿈꾼다 이런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는데 그런 일관된 메시지에 북쪽이 호응을 해왔잖아요. 문 대통령 임기 2년도 남지 않았는데 거의 3년 전 분위기로 되돌아갔지만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청와대랑 그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 사무실이랑 한 라인도 있었잖아요. 예.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라인은 단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시험 통화 때만 한 번 했었고요. 당시 뒷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북쪽은 당시에도 한 라인 개통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정상간이 중요한 얘기를 만나서 해야지 전화 통화로 하면 사방팔방에서 누구나 다 들을 텐데 도청을 할 텐데 굳이 그런 걸 뭐 쇼처럼 하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의 시선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여정 부부장은 동계올림픽 때부터 남쪽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평화 무드에 가장 극적으로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상 2인자 역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자녀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는 김여정이 뒤를 잇는다는 것, 그 메시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철의 여인 이미지를 심으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았냐. 뭐 숙청 이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대신 기조를 바꾼 거 아닌가. 김여정도 2인자 자리를 굳히느냐 마느냐. 그게 달린 문제여서 이번에 꺼낸 칼 쉽게 다시 꽂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에 나서서 대남 강경책, 강공책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일부분 자아 비판적 성격도 있다. 이 한국과의 그 교류 협력을 또 제일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성과가 없으니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정책 선언을 한다. 자아 비판적 성격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당분간 남북 간 긴장은 굉장히 높아지겠는데요.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동안 계속될 것 같고요. 북쪽은 지금 태도로 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문 대통령과 마주 앉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은 올해 말에 남쪽은 내후년 초에 정치 권력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긴장 국면을 유지하면서 이유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요. 6.15 20주년이 바로 어제였는데 6.15 이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남북이 더 이상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무슨 돌파구가 없을까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맞대응을 한다든지 안 하고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이 또 연일 저런 일들을 한다면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쪽 그 지역에 군부대 배치를 하고 예. 또 대남 도발을 삐라를 하고, 막 예.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또 뭐 GP에서의 무슨 우발적 소총 사격 같은 것도 좀 하고 예. 이렇게 되면 국내 여론이 이 정부는 뭐 하냐? 이대로 있을래? 뭐 이런 얘기가 막 또 높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나오겠지만 일단 괜찮은 건 지금 저쪽 군사분계선 저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최소한 남쪽을 향해서 포를 쏜다든가 사격을 한다든가 이 정도의 긴장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 점은 일단 다행이고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하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남북 관계라는 게 남북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의 또 핵심 동력 역할도 하는 건데 맞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실추되지는 않을까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 게 현재 문 대통령의 탄탄한 지지율이 꼭 남북 관계를 잘 했다. 그것만으로 쌓아올린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일이 문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고요. 대신 남남 갈등은 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일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거봐라 그동안 한 거 한순간에 그러니까요. 날아가지 않느냐. 북한은 원래 믿을 수 없다. 예. 화해 협력 기조를 바꾸어서 단호하게 대응하라. 예. 이런 주문이 심해지겠죠. 야당도 오늘 또 밤, 강경하게 예. 나올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 국무부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지금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 시간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라고 형님이 이렇게 또 북한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가라앉히려는 분위기 같고요. 국무부 메시지를 보면 또 어느 정도 감이 잡히지 않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뉴스 사이다였어요.